볼게요. 우리 앞에서 생태계를 배웠어. 자, 여기서 생태계 평형은 뭐냐면 우리 전체 생태계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살지. 그리고 소비자도 마찬가지 여러 단계가 살 거야. 초식동물, 육식동물 나눠서. 자, 이 전체가 평화롭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수가 많아야 하고 누가 적어야 하고 뭐 이런 관계들을 오늘 볼 거예요. 보자. 자, 여기 보면 지금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풀, 생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풀을 먹는 애. 자, 토끼하고 쥐 나왔어. 풀을 직접 먹는 애들은 우리 1차 소비자라고 불러. 그럼 여기 있는 1차 소비자를 다시 먹는 애. 자, 쥐를 뱀이 먹어요. 또는 토끼를 뭐 매가 먹어요.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1차 소비자를 다시 먹는 애들을 2차 소비자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소비자 단계는 3차, 4차, 5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자. 이 그림에서 이 매는 몇 차 소비자일까? 4차. 4차. 어떻게 4차 나왔어? 맞아. 4차 돼. 저기 그 토끼 쥐 먹고 토끼. 쥐 먹고 뱀 자, 그럼 오케이. 얘가 먹었어? 그 다음에. 걔가 그럼 얘가 2차. 2차고 여우가 3차. 아, 여기가 3차. 근데 여기에서 여기 화살표가 없는데? 그치? 네. 여기는 없다. 그럼 일로 가면 어때요? 나비 1차, 네. 2차, 3차, 4차. 네. 자,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얘는 4차 소비자도 가능해. 혹시 3차 소비자도 돼요? 네. 방금 봤지? 쥐, 뱀, 매, 그러면 3차도 가능해. 혹시 2차는 돼? 네. 2차 어떻게 돼? 토끼 쥐 먹으면 뱀 먹으면 2차 되는 거고요. 토끼를 그냥 바로 먹으면 2차. 다람쥐를 그냥 바로 먹어도 2차. 얘는 2차, 3차, 4차 소비자가 다 되는 애인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차수의 소비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온갖 소비자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 그래요. 자, 근데 프린트 왼편에는 지금 뭐 나와 있니? 되게 간단하게. 1차 소비자 누구야? 네. 풀을 누가 먹었어? 메뚜기요. 메뚜기가 먹었어. 메뚜기 누가 먹었어? 개구리요. 개구리. 개구리는 뱀. 뱀이 먹었어. 자, 얘는 한 줄짜리죠. 각 단계의 소비자들이 하나씩밖에 없는 애. 이거는 먹이 사슬이라 그래. 여기서도 이렇게 한 단계로 얘, 토끼, 네, 이렇게 한 줄로만 주시면 그건 먹이 사슬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나타낸 건 먹이 그물이 되시는 거고, 먹이 그물은 간단한 게 좋을까? 복잡한 게 좋을까? 복잡하면 왜요? 여러 개 나눌 수 있어요. 일단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야 만약에 이 토끼가 멸종됐어. 얘가 멸종이 돼도 얘를 먹고 사는 얘가 만약에 토끼밖에 못 먹고 살았으면 그러면 죽었겠죠. 근데 토끼가 멸종이 돼도 나는 다른 걸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먹이 그물은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 유지에 유리합니다. 자, 프린트에 뭐 쓰시냐면 왼쪽은 먹이 사슬, 오른쪽은 먹이 그물 쓰시고, 자, 먹이 그물에 이렇게 해주세요. 먹이 그물은 복잡할수록 생태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됐어요.
다음 그림 갑시다. 자, 밑에 요 그림 나왔죠? 요 그림 보세요. 우리 생태계 전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크게 두 가지 뭐? 여기 생물과 소비자. 어? 생물 안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있고 또 생물이 살아가기 위한 나머지 요인 뭐라 그래? 비생물적. 비생물적 요인, 그치? 그거 모아서 생태계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커다란 생태계가 하나 있어. 그냥 지구 전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여기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에서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자, 빛에너지가 들어왔어. 그럼 식물이 이거 가지고 뭐해? 빛 먹고 과학성. 광합성해. 그래서 뭐 만들어? 자기 몸에다. 포도당. 그렇지. 그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부터 유기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영양소 있잖아. 탄단지 이거 다 모아서 유기물이라고 할 거거든. 식물이 포도당만 만드는 게 아니지. 콩은 단백질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식물이 생산자가 만든 모든 걸 유기물이라 할 건데 그 유기물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러면 탄단지라고 하는 유기물 먹으면 나 에너지 낼 수 있어 없어? 에너지 낼 수 있어. 그러면 그 음식물 안에 뭐 들어있는 건데? 무슨 에너지? 탄단지 내가 먹었어. 거기 들어있는 에너지는 우리 화학에너지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빛에너지로 들어온 게 빛으로 들어온 에너지가 얘 몸 안에 유기물로 저장이 되는데 그럼 얘가 얘한테 먹히고 얘가 얘한테 먹히고 죽으면 다 얘네한테 갈 거고 그래서 단계를 이동할 때는 화학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빨간색 화살표의 의미는 다 에너지야. 빛으로 들어온 애가 화학에너지로 이동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밥 먹었어. 화학에너지 먹었어.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해? 소리도 내고 움직이고 활동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숨을 쉬지. 자, 세포호흡할 때 열 나요 안 나요? 열 많이 난다고 배웠지? 대부분의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버릴 거야. 그치? 분해자한테 간 것도 분해자도 결국은 열 에너지로 버릴 거야. 자, 그 그래프에서 빨간색은 에너지를 뜻하는 건데 얘는요 봐봐. 생태계를 기준으로 생태계 밖에서 들어온 에너지가 생태계 밖으로 다시 나가. 즉 에너지는 생태계 안쪽 바깥쪽에서 계속 이동이 가능한 거야. 이해돼요? 자, 다시 그래프에다가 쓸게요. 자, 그래프에서 기억, 니은 중에 누가 에너지지? 빨간색. 빨간색 기억이라고 돼 있네. 그럼 뭐라고 쓸 거예요? 기억. 얘가 에너지다. 그럼 에너지의 특징은? 생태계 내부, 외부 교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니은은 초록색은? 자, 빛에너지를 나는 아까 유기물로 바꿨단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생긴 유기물이라고 하는 애가 자 여기 대기 중에 CO2가 있었어. CO2를 먹고 내 몸에 유기물을 만들었잖아. 이 유기물이 1차 소비자 얘가 파란색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한테 죽으면 갈 거야. 그리고 다 죽어서 분해자가 썩게 만들면 분해를 시키면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 자, 그럼 파란색 화살표의 이 유기물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은요 여기 돌다가 다시 여기로 가지. 우주 밖으로 나가고 있니? 파란색 화살표? 안 나가요. 에너지는 외부에서 먹은 게 빛에너지로 들어온 게 열에너지로 나가고 교환이 가능하지만 물질은 이산화탄소가 유기물 됐다가 다시 죽으면 이산화탄소 갔다가 그 내부에서만 돌고 돌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니은은 물질이라고 표현을 하실 거고 얘네는 밖으로
밖으로 못 나가요. 생태계 내부에서 순환만 해요. 돌고 돕니다. 이게 물질과 에너지 차이예요. 썼어? 이것도 풀자. 됐으면 자, 책에 있는 거 요거 먼저 봅시다. 여기 몇 페이지냐면 112쪽 펴볼까? 이거 보고 프린트 있는 거 문제 다시 풀어볼게요. 됐어요.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도야. 이거 분석하는 방법 볼게요. 이건 계산 문제 나와요. 보셔야 돼요. 보자. 태양에서 오는 빛에너지를 식물이 자 풀떼기가 광합성 한다고 먹었네. 그러면 이 중에 요만큼은 먹고 나머지는 그냥 빠져나갔을 거야. 그럼 식물이 지금 먹은 게 얼마라고? 20810만큼의 에너지를 식물이 먹었어.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식물이 뭐해? 빛에너지 먹어서 광합성을 했는데 식물도 자기도 호흡해야 되잖아. 호흡하고 체온 유지하고 하려다 보니 나도 뭐해? 에너지를 쓴단 말이야. 그럼 체온 유지하면 열 에너지로 버리겠지. 그렇게 해서 식물이 자기 먹은 20810의 에너지 중에 숨 쉬어서 호흡으로 에너지로 버린 게 이만큼이래. 그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얘가 죽었네. 낙엽도 떨어지고 식물이 죽어서 분해자한테 갔어. 이제 썩을 거야. 그러면 고사, 죽은 거, 그리고 낙엽 떨어지는 거, 그거 합쳐서 분해자한테 간 에너지가 4592만큼이래.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20810을 먹었잖아. 그리고 13197 버리고 4592를 버렸어? 그럼 내 몸에 유기물로 저장하고 있다가 1차 소비자한테 먹힌 양은 얼마일까요? 빼면 되잖아. 빼면 돼요. 생산자가 태양으로부터 먹은 게 20810이야. 그지? 그 중에 자기가 호흡한다고 쓴 게 얼마야? 13197이야. 그리고 낙엽으로 또는 썩어서 없어진 게 얼마야? 4590. 이만큼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쓴 거 썩어서 없어진 거 빼고 나머지는 내 몸통에 저장을 했을 거란 말이지. 쌀로, 밀가루로, 고구마, 감자로. 그걸 다른 소비자들이 가서 먹은 거야. 돼요? 그러면 요걸 뺀 게 요게 얼만큼이냐면 빼볼까? 9. 뺀 끝자리 수 9. 아닌가? 거기 그걸 뺀 거 써있을 건데. 그러면 거기 뺀 거 써있을 건데. 산수는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그랬더니 얼마냐면 요만큼이래. 3021만큼이 자기 몸에 남았대. 자, 그럼 무슨 얘기야? 얘가 자기 몸에 탄수화물, 뭐 지방 이런 걸로 3021만큼을 저장하고 있었는데 그걸 1차 소비자가 먹은 거잖아. 그치? 그럼 1차 소비자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얘한테서 먹은 3021밖에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돼요? 그래서 3021을 1차 소비자한테 쓴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3021 먹었어. 그거 가지고 뭐해? 호흡해서 버려야지. 죽으면 사체로 분해자한테 가겠지. 그러면 그 나머지만큼은 또 2차 소비자한테 전달이 됐겠죠. 자꾸 폰 만지면 뒤져요. 그럼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3021 먹고 호흡해서 1865를 버리고 사체 배설물로 이만큼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차 소비자한테 간 게 얼마냐면 요만큼이래. 1차
몸통에 남아있던 애들이 이거 가고 그래서 여기로 건너간 게 이만큼 돼요. 그래서 요 단계 하나를 보시면 들어온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 합이 항상 같아야 돼. 그럼 얘도 505를 에너지를 여기서 얻어 먹었잖아. 이렇게. 그러면 나가는 거. 그 중에 이거 이렇게 나갈 거니까. 그러면 이거 빼고 이거 빼면 얼마 남게? 2차 소비자는 호흡으로 27이 버리고 사체 배설물로 105를 버렸어요. 그럼 얼마야? 요만큼이 남나 봐요. 그러면 3차 소비자한테 간 건 이만큼인 거야. 그럼 내가 산수를 잘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럼 3차 소비자가 받은 건 128인데 그 중엔 77이 여기로 남았어. 그럼 여기로 나가는 건 얼마여야 되게? 몇 빼면 얼마야? 51. 51. 자, 그럼 분해자 입장에서 볼래? 분해자 입장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곳은 얘네들이 죽어서 들어오는 거 이거밖에 없지. 그러면 요거 합치면 얼마 나와야 돼? 분해자가 먹은 5399가 나와야 돼. 그러면 더해서 내가 산수 잘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랬더니 분해자가 먹은 게 5399야. 분해자가 버리는 거 얼마야? 다 합쳐서 5399야. 먹는 것과 버린 양이 결국은 다 같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난리 났어 지금. 자, 그거 계산해서 잘 적어 두시고요. 그게 됐으면 자, 여기 빈칸 넣어 봅시다. 1번. 자, 1번의 빈칸. 태양의 빛에너지는 생산자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로 만든다 그랬지? 유기물 안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렇지, 화학에너지. 자, 그럼 유기물에 있는 그 화학에너지는 먹이사슬을 따라 영양 단계로 다음 이동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막 쓰여? 이런 거 할 때 단계적으로 막 버릴 거잖아. 그래서 뭐 할 때 쓰이는 거냐면 생명 활동을 할 때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생명 활동에 쓰이거나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그래서 남은 것만 다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마지막 거. 생물 사체나 배설물 속에 있는 에너지도 분해자가 이거 사체 먹고 분해자가 결국 다 호흡해서 뭘로 버려? 얘들아, 얘네들 호흡해서 버리는 에너지 싹 다 뭐야? 열 에너지야. 최종적으로 우리도 다 열 에너지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 채웠어? 자, 이제 여기서 어렵게 나오면 이거야. 자, 에너지 효율이라는 걸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 효율이 높다는 무슨 얘기지? 연료를 요만큼을 줬는데 일을 되게 많이 해. 그러면 걔는 효율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효율이 높다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 내가 앞에로부터 에너지를 먹었어. 근데 내 몸에 많이 남겼어. 별로 안 썼어. 그러면 효율이 높은 거야. 그럼 봐. 식물 입장에서 볼래? 자, 생산자 입장에서 태양으로부터 먹었어. 그러면 태양한테 얼마나 있었는데 그 중에 20810을 먹었는지 모르겠어. 생산자 거는. 그럼 봐. 그렇게 먹은 생산자가 쓰고 남은 거 3021만큼을 1차 소비자한테 줬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효율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해보세요. 효율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1차 소비자 입장에서 생산자가 가지고 있던 20810 중에 내가 3021만큼을 먹었어. 그래서 1차 소비자의 효율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자,
나의 전 단계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분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걸 우리는 효율이라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을 구해봅시다. 자, 그럼 1차를 구해라.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전 단계 누구야? 생산자야. 생산자 갖고 있던 에너지가 얼마래? 20810을 갖고 있었어. 그 중에 1차 소비자한테 온 게 얼마야? 이만큼이 왔어. 자, 전 단계가 가진, 생산자가 가진 에너지 분의 1차,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곱하기 100. 이게 효율이에요. 자, 그럼 2차 거도 불러보세요. 이 차 거는 전 단계 1차가 가진 에너지 얼마였는데? 이만큼이었는데 그 중에 2차한테 건너온 게 얼마야? 505 돼요? 자, 그럼 3차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 2차가 가지고 있던 거 얼마? 505. 그 중에 3차가 지금 몸속에 가지고 있는 거 얼마? 건너온 거 128. 그렇지. 그러면 이게 각 단계별 에너지 효율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책에다가 지금 2차, 3차 에너지 효율 안 써져 있을 거야. 혼자 다시 써보시고요. 그게 되면 프린트에 있는 거 다시 계산해 볼게요. 써보세요. 계산기 써도 돼요? 식만 쓰세요. 그래프를 하나 잠깐 볼게요. 시라소니가 뭔지는 알아요? 시라소니인데 토끼를 먹는 애게, 토끼에게 먹히는 애게. 그렇지. 토끼는 풀만 먹고 살 거니까 일단 토끼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시라소니고 토끼가 피식자예요. 먹히는 애. 자, 그래놓고 이제 그래프를 줬는데 이거를 나중에 이 초록하고 빨강이 누가 토끼고 누가 시라소니인지를 안 줄 거야. 여기를 A, B 이렇게 줄 거야. 지금 어디가 많아? 나를 자, 됐어요? 그러면 피식자랑 토끼랑 포식자 세라소니 중에 누가 개체수가 많아야 되게? 아무래도 토끼가 많아야 먹는 애가 적어야 여기가 계속 이대로 돌아가겠지. 그지? 먹히는 애가 더 조금이면 멸종돼서 없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초록이랑 빨간 그래프 중에 누가 토끼일까요? 물어보면 우리 뭐 보고 판단해야 돼? 개체수. 그리고 개체수 볼 때도 그래프 페이크 되게 많이 나온다. 자, 여기 지금 그래프 뭐 줬냐면 개체수 숫자 써 있고요. 곱하기 1000마리 돼 있지. 근데 옆에도 똑같이 숫자 써 있고 똑같이 1000마리야. 그럼 여기는 마침 똑같이 1000마리가 있으니까 여기 써 있는 숫자만 보면 그게 곧 개체수야, 그치? 그러니까 이쪽이 A라고 하니까 토끼의 개체수가 훨씬 많았겠구나. 얘보다 이렇게 보이면 되는 게 맞고요. 이게 간혹 그래프에 누가 이렇게 막 줘. 예를 들어 이렇게 막 줘. 그래놓고 뭐 곱하기 얼마, 이쪽은 뭐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도 준단 말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이쪽이 훨씬 많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페이크 나올 수도 있으니까 Y축에 어떻게 써져 있는지 천천히 보셔야 돼요. 나중에 화학이나 물리 올라가서도 이렇게 페이크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화생에 가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 피식자 수가 포식자보다 많아야 한다까지는 이제 알겠고요. 됐지?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뭔가 계속 변하지? 자,
피식자, 토끼가 많아지면 따라서 포식자가 많아져. 얘가 많아지니까 토끼는 또 잡아먹혔으니까 줄어들겠지. 그럼 또 먹을 거 없으니까 얘가 줄어들어. 그래서 그래프는 항상 피식자가 먼저 움직여. 피식자가 많아지면 포식자가 따라서 많아지고, 그래서 피식자가 줄어들면 포식자가 따라서 줄어들어. 포식자는 항상 한 박자 뒤에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거 나중에 해석해 볼게요. 됐으면 우린 요 그래프 갑니다. 프린트에도 나와 있죠? 요 그래프. 요 그래프 먼저 보고 위에 거 볼게요. 그럼 보자. 평형이 생산자 제일 많아요. 1차, 2차, 3차 소비자 해서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야, 그래야 먹어도 남아요. 3차 소비자가 제일 적어야 생태계가 유지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건 개체 수. 그치? 얘네가 제일 많아요. 그럼 개체 수가 많다는 건 이런 식이야. 내가 뭔가를 먹었어. 풀을 먹었어. 그럼 풀에서 나한테 오는 영양분이 전달되는 그 형태. 어떤 형태로 나한테 오는 걸 알았지? 화학에너지가 담겨있는 그 물질. 뭐라 그래? 유기물. 그치? 유기물 형태로 나한테 올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에너지가 전달될 때, 우리 상위 단계로 가면서 전달되는 에너지 크기는 어땠니? 커요. 점점 커져? 자, 내가 먹은 것 중에 쓰고 남은 것만 다음 단계 주는 거잖아. 또 쓰고 남은 것만 다음 단계 주는 거니까.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내가 먹을 수 있는 에너지는 자꾸만 작아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 개체 수도 작아지고 에너지 크기도 작아져. 맞아? 근데 이 에너지는 어디에 들어있는 채로 전달되는 거냐면 유기물에 들어있는 채로 전달되는 거잖아.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생물량 또는 생체량이라는 말을 표현을 할 거야. 자, 생물량, 생체량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풀이 있어. 우리가 풀을 먹잖아. 예를 들어 쌀을 먹었다. 그러면 쌀 알갱이는 나한테 영양분을 줄 수 있는데 나머지 껍데기, 이 줄기 이건 어때? 나한테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그 생물 중에 영양분이 될 수 있는 유기물만 꺼내는 거야. 수분같이 필요 없는 애들 다 빼고 영양분이 될 수 있는 부분만 모았어. 그 유기물의 양을 생물량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이건 곧 유기물의 양이랑 마찬가지니까 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전달이 점점 적어진대. 그러니까 위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유기물의 양도 점점 적어진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은 개념인 거고, 역시 개체수도 이렇게 변해야 돼.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그래프는 이거 세 종류에 한해서야. 반면에 우리 에너지 효율은 어땠어요? 올라갈수록 먹는 에너지는 적으니까 대신 내 몸의 효율이 좀 높아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효율은 반대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단계가 올라갈수록 효율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거 그 위에 그래프 있죠? 찾는 거. 이 모양으로 생긴 애, 이 모양으로 생긴 애 찾아보세요. 나와 있지? 그래서 거기 가나다 적어보세요. 그거 한번 밑에 거 갑시다. 찾았어, 매니? 네. 가에 해당하는 건 개체수, 에너지, 생물량. 나에 해당하는 게 에너지 효율. 그럼 거기에 개체 크기도 하나 있을 건데 개체 크기는 어디 들어가요? 개체 하나의 크기는 1차 소비자가 되게 크고 3차 소비자가 되게 작고 그런가? 1차 소비자 중에서도 쥐는 되게 작은데 코끼리는 되게 크지? 3차 소비자 중에서도 매는 작은데 호랑이는 크지? 그래서 개체 크기는 나의 소비 단계랑은 상관이 없어요. 개체 크기 페이크예요.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됐어요? 나눌 수 있겠어요? 자, 됐으면 이제 요 그래프 보러 갈게요. 그럼 봐봐 이제 개체 수라고 하는 건 요렇게 존재해야 이게
이게 가장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생태계인데 어느 날 인간이 개입을 했어. 어떤 이유로든 인간이 개입을 해서 아주 잠시 1차 소비자의 양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1차 소비자가 많아지면 1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2차 소비자는 많아져. 같이 많아지겠지. 대신 1차 소비자의 먹이가 되는 생산자는 줄어. 적어지겠지. 그러니까 1차 소비자가 많아지니까 2차 소비자는 같이 늘어나고 얘한테 먹히는 생산자는 줄어든 거야, 동시에. 돼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먹을 게 없잖아. 풀이 너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이걸 먹고 사는 1차 소비자도 먹을 게 없으니 굶어. 누군가는 죽을 거야. 그러면 1차 소비자가 역시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게 없어졌으니까 또 2차 소비자도 어떻게 해? 먹을 거 없으니 또 줄어들겠지. 그러면 결국 원상복귀가 될 거란 얘기예요. 자연계에서는 알아서 평형이 돌아갑니다. 됐어요? 준태 거기 문 좀 닫아줄래? 나 때문에 아빠는 너무 시끄럽거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거 순수 한번 찾아볼래요? 이번엔 ABC 순서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럼 가장 처음 나올 건 누구야? ABC 중에. 베이비쇼? 아, 니네는 가나다지? 그렇지. 이름이 바뀌었어. 괜찮아. 자, 그러면 그렇지. 그치. 1차 소비자가 늘어나는 거가 우선순위였으니까 그 그림에서는 다 1차 소비자가 늘어나는 게 가장 처음.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가 2차 소비자 늘어나고 생산자가 줄어들어요. 누구 가능해? 나. 그렇지. 나. 자, 그렇게 됐더니 먹을 게 없어서 1차 소비자 줄어들고 그럼 이게라. 그러면 결국은 원상복귀가 될 겁니다. 느낌 와요? 이걸 그림으로 주면 요거라. 요거는 친구들이 되게 쉽게 잘 하는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요 전 단계 여러분이 배우기 전에, 개정 전에는 얘를 표로 되게 어렵게 줬어. 자, 여러분이 나중에 생명을 배우러 가면 이때 배우는 생명의 요 단계가 나와. 거기랑 연결되는 단원이라 좀 어렵게 주는데 그게 거기 나와 있는 표야. 자, 거기 뭘 줬냐면요. 자, 봐봐. 만약에 저 생태계에서 어느 날 생산자가 갑자기 막 많아졌어. 생각하는 연습하셔야 돼. 생산자가 갑자기 막 많아지면 그거 먹고 사는 1차 소비자 어떻게 돼? 같이 많아지겠지. 그치? 생산자가 증가하면 1차 소비자는 같이 많아져. 그럼 1차가 많아지면 2차도. 그렇지. 다 같이 많아지는 거야, 이 동네는. 자, 근데 어느 날 1차 소비자가 많아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2차도 많아져. 그치? 1차를 먹고 사는 2차는 당연히 많아질 수 있겠지. 여기는 많아질 거야. 그럼 1차한테 먹히는 생산자는 없어져. 적어지겠죠. 그럼 2차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2차가 많아졌어. 3차 많아져. 우선 3차도 좀 이따 해보자. 일단 2차까지만 먼저 해볼게. 그럼 2차가 많아지면 2차한테 먹히는 1차는 줄어들지. 그럼 1차가 줄어들었으니까 걔한테 먹히는 생산자는 그치, 반대로 늘어나는 거야. 돼요? 자, 3차까지 하나 더 가볼까? 이건 얘네가 지금 늘어났다는 조건. 자, 만약에 3차가 줄어들어 볼까요? 반대로 보자. 3차가 줄어들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지? 3차한테 먹히는 2차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치? 그럼 2차가 늘어날 거야. 그럼 2차가 늘어났으니까 2차한테 먹히는 1차는 줄어들어. 그럼 1차가 줄어들었으니까 1차한테 먹히는 생산자는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어느 단계 하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주고 이 과정을 줄 거예요. 그럼 여기가 ABC가 되겠죠.
이거를 섞어서 줘봐. 여기 ABC 해가지고 막 섞어서 주고 어디가 생산자고 어디가 1차 소비자인지를 물어본단 말이야. 어려워요. 이 말 돼요? 써놓을까? 3차까지도 한 개만 더 적어 놓을까? 자, 그거 됐으면 115쪽에 1, 2, 3, 3개 한번 해볼게요.